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는 여러분들이 교류 전원에 RLC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전류 진폭과 위상 상수와 그리고 또 하나 임피던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수업 목표예요. 다들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이것도 실험 모델을 만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제가 위에 그림으로 실험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거대로 한번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교류 전원이 있고 RLC 소자가 저항과 인덕터와 축전기가 이것처럼 지금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압은 틀림없이 이렇게 걸리겠지? 그렇지? 얘가 교류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소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값으로 똑같이 흘리게 되어 있어요. 각자 소자의 전류가 같이 흘러요. 직렬이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파이라고 쓰는 요 값이에요. 얘가 위상상수 또는 위상각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떤 거냐면 전압 페이저와 전류 페이저 사이에 이루는 각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예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위상자, 페이저라고 하는 전 시간까지 배웠던 걸 잠깐 알고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은 뭐냐면 전류와 전압 사이에 페이저를 썼던 거, 위상자로 표현을 했던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깐만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저항 소자가 있을 때, 지금은 저항으로만 쓸게요. 물론 교류 전원에 이렇게 걸려있을 때야. 그때 우리는 페이저로 얘를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자체를 빨간 색깔로 그리고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항일 때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테고, 그리고 여기 색깔을 그냥 오베르 해서 그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저항일 경우에 R이니까 R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있었어요. 이해갔죠? 왜냐면 얘는 지금 서로 전류나 전압이 서로 위상이 같아요. 저항일 때는, 저항 소자일 때는. 두 번째 우리가 배운 거는 먼저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인덕터를 먼저 할게요. 네, 인덕터예요. 그러면 인덕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페이저를 그리게 되면은, 물론 그림은 지금 단순화시켜서 그릴게요. 페이저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전압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전압을 이쪽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을 이렇게 일사분면에 그렸을 때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전류는 지금 어느 쪽으로 위상을 페이저를 그려야 되냐면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게 지금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90도 늦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여기 카패시터 축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축전기도 얘를 위상자로 그리게 되면은 이 위상자가 어떤 형태를 가졌냐면은 전압을 일사분면에다가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얘가 VC예요. 전압을 이렇게 그린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전류의 위상이 저항기 여기 축전기일 때는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90도 빨랐어요. 빨랐기 때문에 이쪽 이사분면에 이렇게 표현되는 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전류인데 여기 보면은 축전기예요. 그렇죠? 물론 그림이 약간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네. 이걸 조금만 이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 사이 값들은 다 90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전 시간에 배웠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자, 지금부터 여기에서 배웠던 이 페이저를 약간만 기준을 바꿔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한번 어떻게 바꿔 그릴 건가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까지 배운 거에서는 일사분면에 다 위치하고 있는 게 전압이에요. 그런데 저는 뒤쪽 내용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얘를 어떤 입장으로 그릴 거냐면 지금부터 얘를 전류 입장으로 여기다가 다시 재해석을 할 거예요. 페이지를 새로 그릴 거예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가 저쪽에서 빨간 색깔이었으니까 이렇게 빨간 거로 얘가 전류예요. 전류 쪽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나서 그때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볼게요. 전압 분포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얘들 같죠? 자, 그러면 전압분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그려보면 쉬워요. 이걸 모양을 만들어 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저항일 때 전압은 어느 쪽 방향? 맞아요.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V에 R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항에 전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은 인덕터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모양들 이해가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류를 1사분면으로 오게 하면은 절수를 1사분면으로 오게 하면은 전압은 아마 2사분면으로 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렇게 돌려보면 돼. 그렇지? 그래서 틀림없이 전압은 2사분면으로 가요. 뭐든지 직접 해보면 쉬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덕터에 의한 전압을 전류 입장에서 전류를 고정시켜 놓고 그리게 되면은 얘는 틀림없이 어떻게 되냐면 이쪽 2사분면으로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이 이렇게 오게 될 거예요. 이게 V의 L이에요. 그러면 축전기는 어떻게 될까? 축전기도 전류를 1사분면으로 올리면 여기 전압은 4사분면으로 내려가겠지? 그렇지? 그럼 진짜로 변화가요? 여기 기준이 여기 빨간 색깔 전류니까 전류를 여기서 1사분면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전압은 지금처럼 4사분면으로 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얘가 축전지에 흐르는 전압이에요. 그렇죠? 물론 다 이런 최대값들이에요. 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 뭐를 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는 내용을 기준을 바꿔서 전류 입장으로 전압 분포를 그린 거예요. 전압의 페이저를 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이걸 가지고 논리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축전지에 흐르는 전압이 이쪽으로 와 있지? 얘를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없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VL에서 VC를 빠지면 되겠지? 빼주면 이게 벡터의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새로 그릴 거예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길 거예요. 2사분면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다시 그리게 되면은 틀림없이 저 그림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유상자 그림만 잘 이해를 하면은 아주 전개가 쉬워요. 그러면 먼저 있었던 거 여기 VR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이쪽으로 이렇게 저항에 따른 전압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그릴 건데 약간 크기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림 모양 때문에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얘는 지금 뭐냐면 제가 조금 아까 말했듯이 V의 L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반대로 뒤엎었어요. 그래서 빼기 이렇게 C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게 지금 두 개의 벡터이기 때문에 이 벡터는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 검은 색깔 벡터 이걸 V로 쓸게요. 쉽게 말해서 전체 이 두 벡터가 만드는 전체 전압을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까지 전체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부터 봐요.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냥 단지 수식점 계를 할 거예요. 이 그림까지. 자, 그러면 지금 페이저 모양을 이렇게 바꿔봤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면 우리 여기 V라고 하는 자체 전체 전압 V라고 하는 자체는 물론 전압 차예요. 얘가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치? 지금 원래 이걸 기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외부 기전력 이걸 V로 쓴 것 뿐이에요. 전체 기전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를 어떻게 쓰냐면 얘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VR의 제곱 플러스 요거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VL 마이너스 VC의 이렇게 제곱으로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 자체를 다시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전류를 했었으면 V 이꼴 I 안에서 얘는 이렇게 IR의 제곱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개념을 배웠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지금 전류는 다 똑같으니까 I예요. 그리고 여기다 리액턴스 개념을 이렇게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이쪽도 전류는 똑같을 테고 여기는 유도형 리액턴스 여기는 용량형 리액턴스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I를 앞으로 빼줘도 되지? 그러니까 I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게 되고 전체를 묶으면은 여기는 R의 제곱에 플러스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용량형 리액턴스 마이너스 여기 보면 유도형 리액턴스 마이너스 용량형 리액턴스의 제곱꼴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전류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전류를 써놓게 되면 이놈으로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지? 하지만 여기 루트가 있으니까 루트를 묶일게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자체는 얘가 처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이게 전류 진폭이에요. 커런트 앰플리튜드예요. 얘가 전류 진폭. 전류 진폭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여기 전압을 최대 전압이라고 하는 자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R의 제곱 여기를 그냥 루트로 쓸게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루트로 쓸게요. 루트로 그래야 한눈에 보이니까 여기는 R의 제곱 플러스 유도형 리액턴스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용량형 리액턴스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게 이 값이 우리가 처음에 학습 목표에서 말했던 전류 진폭이에요. 진폭. 물론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x를 붙여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MAX를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MAX를 붙여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처음에 정의를 할 때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알아둬야 될 개념이 뭐냐면은 아래쪽에 있는가, 아래쪽에 이만큼 있는가 얘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Z로 표시를 하고 이 값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R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X의 L 마이너스 X의 C 리액턴스 차의 제곱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임피던스라고 해요. 얘를 임피던스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교류 직렬 회로가 있을 때 지금 이런 같은 구조가 있을 때 총 저항을 뜻해요. 총 저항을 개념 자체는 그거예요.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써요. 또는 우리말로 예전에는 온저항이라고 했어요. 온저항.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러면 단위는 당연히 뭐겠어? 총 저항이니까 얘도 이렇게 저항이라면 똑같겠죠? 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류 진폭을 구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위상상수예요. 위상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 파이라고 하는 게 위상상수 또는 위상각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어떤 걸 뜻하냐고 하냐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위상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전압 페이저와 전류 페이저 사이에 이루는 각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구했던 총전압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위상각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점점점으로 쓸게요. 그냥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시 그을게요. 얘가 뭐였냐면은 전류의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아까 저 그림에서 제가 이렇게 잡았죠? 그 전류의 페이저와 여기 전압의 페이저 사이에 이루는 각도가 이게 이렇게 파이를 쓰는 거예요. 저게 위상각 또는 위상상수예요. 그래서 쟤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쟤는 탄젠트 이렇게 파이를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상상수라고 해요. 상수 페이지 콘스턴트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지금 여기가 원래 그림이 약간 그런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렇죠? 이것분에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꼴이 돼요? 얘는 저 식대로 한다면 V의 아래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리액턴스의 차일 거예요. 리액턴스에 이렇게 차로서 쓰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들 이해갔죠? 그치? 리액턴스의 차가 아니라 여기는 전압이니까 여기는 전압의 차겠죠. 전압의 차. 근데 그냥 하나하나 할게요. 전압의 차니까 여기는 실제는 이렇게 되겠죠. 좀 이따 리액턴스를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는 저 식을 그대로 옮기면 이놈하고 이놈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V의 R에 여기는 V의 L 마이너스 V의 C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조금 아까 썼듯이 리액턴스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얘는 IR이 될 테고 여기는 I에 여기는 이렇게 리액턴스를 바꿔주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유도형과 용량형 리액턴스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결국에는 어떤 꼴이 되냐면 전류는 똑같으니까 얘가 직류기 때문에 전류는 똑같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저항으로 리액턴스의 차를 이렇게 나눠주는가 이게 상수값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적으로 봐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파이를 구하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바크탄젠트 얘를 취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값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를 알아봤냐면
교류 전원의 RLC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것처럼 전류 진폭을 구했어요. 아까 목적이 이거였으니까. 그리고 이 전류 진폭 속에서 이렇게 임피던스라고 하는 정의가 하나가 나왔어요. 임피던스. 여기는 이만큼이 임피던스예요. 이겼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위상상수라고 하는 걸 구했어요. 위상상수라고 하는 자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것처럼 전류 페이저하고 전압 페이저가 이루는 사이 각도를 뜻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심화학습은 어떤 걸 해야 되겠어요? 심화학습은 아주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여기에다가 저는 다 지금처럼 기호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 공학교는 꼭 상수로 되어 있는 값을 직접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회로에다가 저항, 그리고 인덕터, 그리고 여기 축전기의 값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한번 정해서 넣어보고 나서 한번 전류 진폭과 위상상수 같은 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점을 꼭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보죠.